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의 온도가 사뭇 달라진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우리 마음도 이유 없이 일렁이곤 하지요.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일 수도, 혹은 차분한 빗소리가 창가를 두드리는 오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날씨 속에 계시든 오늘 이 시간을 찾아주신 당신의 마음에 평온한 안부를 전합니다. 일상의 소란함을 잠시 뒤로하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방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박영규 저자의 그저 지나가게 하라입니다. 저자 박영규 선생님은 정치학 박사이자 인문학자로 오랜 시간 동양 철학의 깊은 우물에서 현대인을 위한 지혜를 길어 올려 오셨습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우리 자신의 집착이라고요. 이 책은 노자의 사상을 8가지 키워드인 담, 단, 사, 리, 겸, 검, 서, 단으로 정리하여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지는 인생의 역설을 들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치 맑은 찬물을 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정보와 속도에 지친 우리에게 저자는 그저 지나가게 두어도 괜찮다며 따뜻한 손을 내밉니다. 이제 그 지혜의 문장을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귓가에 들려드리려 합니다. 긴장을 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저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동양 철학의 정수가 이 책 한 권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노자의 사상은 현대의 심리학이나 명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는지, 왜 자꾸만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지에 대해 저자는 아주 명쾌하고도 따뜻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려하고 너무 화려한 것을 쫓으며 너무 빠른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8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본연의 맑은 모습을 찾아가는 8개의 계단과도 같습니다. 저자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꽉 막혔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맑고 단순한 삶의 미학. 나는 오늘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느라 지쳐있는 눈빛을 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싱거워서 아무런 맛이 없다고요. 참 이상한 말이지요. 우리는 늘 맛있는 것, 자극적인 것, 강렬한 것을 찾아 헤매는데 세상의 근본인 돈은 아무런 맛이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자는 이 단박함의 미학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줍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자극적인 감정과 화려한 성취에 목말라 있었나요? 맛있는 음식은 금방 물리고 화려한 색은 눈을 멀게 하며 시끄러운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든다는 노자의 경고가 가슴을 때립니다. 저자는 담담한 마음이야말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맛이 없는 물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살리듯 감정이 과하게 섞이지 않은 평온한 상태가 우리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조금 싱겁게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남들의 환호나 세상의 화려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맑은 물처럼 흐르는 삶을 꿈꿔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현대인의 불행이 너무 많은 선택지와 너무 많은 소유에서 온다고 진단합니다. 노자는 말씀하셨지요. 배우면 날로 보태지지만 돌을 닦으면 날로 덜어내게 된다고요. 나는 오늘 내 방을 둘러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은 또 어떤가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를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지우고 나면 가장 명확한 답이 남는 수학 문제처럼 우리 인생도 덜어내어 가장 핵심적인 본질만 남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보태려 애쓰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매일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내 마음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단출한 삶이 주는 그 가볍고 경쾌한 리듬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단순함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면 내 주변을 정돈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자는 단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나는 이제 복잡한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둡니다. 그렇게 단순해질 때 나의 삶은 비로소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리고 떠나보내는 용기. 세 번째 키워드는 버림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움켜쥐려는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만히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일까요? 노자는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날라롭게 갈아세우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 안의 것들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제 그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놓지 못했던 집착들을 하나씩 떠나보냅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공간 만들기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진을 빼지 마세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과감히 사의 미덕을 발휘할 때 내 삶에는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거리를 두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찰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 한 조각일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극도 희극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일들도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흘러가는 삶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문제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하되 그 슬픔이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해하되 그 불안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지는 않겠습니다. 저자는 이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객관성을 회복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고통도 슬픔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며 울고 있었던 걸까요? 저자의 말처럼 그냥 두면 갈 길을 갈 것들인데 말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관객이 되어 나의 하루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그저 바라만 봅니다. 파도는 왔다가 반드시 가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낮춤과 아낌의 지혜. 다섯 번째 이야기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노자가 가장 강조했던 물의 철학을 들려줍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죠. 물은 모든 만물에 이로움을 주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강함은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타인을 품어주는 겸손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쳤나요?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려 초조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자신을 낮출 때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겸손은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마음을 배워보려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아낌, 즉 검소함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지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타인에게 잘 보이려 꾸며낸 말들. 이런 불필요한 곳에 나의 소중한 영혼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자는 성인은 아끼기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소중히 비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겪는 영혼의 번아웃이 바로 이 에너지 낭비에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한 말과 과도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내면의 뜰을 가꾸는 데 사용하라는 저자의 당부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나는 이제 내 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느라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원망을 보내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데 쓰게 했습니다. 아끼는 마음은 곧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귀하게 보듬고 아끼는 삶,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검의 지혜입니다. 비축된 에너지는 결국 우리를 더욱 창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느림과 끊어냄의 결단. 일곱 번째 이야기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세상에서 저자는 천천히 나아가는 서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노자는 말씀하셨지요. 탁한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하면 생겨난다고요. 나는 늘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조급해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대개 일을 그르치게 만들 뿐입니다. 저자는 이 느림을 기다림의 미학으로 연결합니다.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과일이 익기를 기다리듯 우리 인생의 열매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고수의 삶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쉬지도 마라. 이 말처럼 나는 이제 나만의 속도로 걷기로 합니다. 세상의 시계가 아닌 내면의 리듬에 맞추어 걷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혁명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는 끊어냄의 결단입니다. 비우고 멀어지고 낮추고 느려졌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이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자는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습관, 독이 되는 관계, 타성에 젖은 사고방식을 단칼에 베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단을 통해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나는 오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낡은 생각 하나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 결단이 나를 진정한 자유의 경지로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8가지 키워드가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제목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파도와 싸우지 않고 그 파도가 나를 지나가게 두는 삶. 저항하면 부서지지만 길을 터주면 파도는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슬픔도 불안도 사실은 우리를 지나쳐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붙들고 내 방에 가두어 두었을 뿐이죠. 나는 이제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둡니다. 무엇이든 왔다가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고여 썩지 않도록 말입니다. 박영규 저자의 문장을 따라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쯤은 내려놓으셨나요? 이 책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움켜쥔 손에 힘을 빼라고 속삭입니다. 저자의 깊은 통찰은 복잡한 정보가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성찰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의 미소가 조금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어떤 파도는 너무 커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파도 역시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생각들, 사람들의 말들, 불안한 마음들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그저 지나가게 하라.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온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세요.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지며 버리면 얻게 된다는 그 역설의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의 귀를 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길에 늘 담담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당신의 평온한 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